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수학과의 오승상 교수입니다. 현재 수학과와 데이터과학과에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과 수학, DLMath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딥러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딥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뉴럴 네트워크가 어떠한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지, 다시 말하면 그 네트워크의 그 웨이트 또는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해서 업데이트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어떤 뉴럴 네트워크가 주어져 있으면은 거기에 포워드 패스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토탈 코스트를 어떻게 계산하고, 또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것을 배울 겁니다. 백프로파게이션은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숙지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백프로파게이션을 설명하기 전에 지난번에 배웠던 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딥 뉴럴 네트워크의 포워드 패스 컴퓨테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딥 뉴럴 네트워크 하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는 여러 개의 레이어와, 그리고 각 레이어마다 여러 개의 나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중요한 것은 이 하나의 레이어에서 그 다음 레이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 사이에 저희가 파라미터라고 하는 웨이트 매트릭스와 바이아스 벡터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이제 포워드 패스라는 것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여기 먼저 인풋이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X라는 인풋이 주어져 있으면은 이것을 가지고 첫 번째 레이어를 지나갈 때 웨이트 매트릭스와 바이아스를 사용해서 먼저는 이 웨이티드 썸을 계산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 웨이티드 썸을 저희가 G라고 하는데, 이 G 값을 찾은 다음에 이것을 다시 한번 액티베이션 펑션인 시그모이드를 취해서 나온 값이 이 레이어에서의 아웃풋인데, 그것이 바로 다음 레이어에 있는 이 나드의 값 A1이 됩니다. 또 여기에 있는 값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다시 한번 웨이티드 썸을 한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지나서 그 다음 레이어에 있는 나드 값들을 아웃풋으로 꺼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점점 진행이 됨에 따라서 마지막 레이어까지 다 통과하고 나면은 궁극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있는 y 햇을 얻는 것을 저희가 포워드 패스라고 합니다. 이때 사용된 공식은 이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레이어마다 저희가 두 가지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각 레이어마다 웨이티드 썸을 하고, 그리고 여기 액티베이션 펑션을 지나고, 그 다음에 다시 웨이티드 썸을 하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지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저희가 마지막 이 아웃풋 값을 얻게 됩니다. 이상이 포워드 패스 컴퓨테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는 저희가 파라미터가 고정된 상태에서 인풋이 들어왔을 때 아웃풋을 계산하는 방법을 했다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파라미터들이 얼마나 좋은지, 또 이것을 더 성능을 좋게 저희가 학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학습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그래서 러너블 파라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학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포워드 패스를 통해서 저희가 주어진 인풋에 대해서 이런 아웃풋이 주어져 있으면은 이 아웃풋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웃풋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이 웨이트가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이 저희가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이 파라미터들을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이때 사용되는 것이 코스트 펑션입니다. 이 코스트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냐면, 여기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습니다. 인풋이 있고 이것에 라벨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인풋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 인풋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아웃풋을 forward pass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라벨이 있잖아요. 이 라벨에 해당되는 타겟 값이 여기 있습니다. 2라는 인풋을 집어넣었을 때 이 네트워크는 이것을 가지고 이 값을 예측을 합니다. 근데 그 예측한 값이 실제 여기 타겟과 얼마나 일치한지를 따져서 이 아웃풋과 타겟이 거의 유사하면은 여기 있는 이 파라미터들 이것들이 학습이 잘 된 거고, 만약에 타겟과 아웃풋 값이 그 차이가 크면은 이 파라미터는 성능이 좋지 않은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파라미터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아웃풋과 타겟 사이에 어떤 오차를 체크할 수 있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 함수로 코스트 펑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코스트 펑션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파라미터를 변수로 갖는 함수인데, 이 파라미터가 정해지면은 그 파라미터에 의해서 각 데이터마다 저희가 아웃풋과 이 타겟을 가지고 코스트를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건 하나의 데이터에 대한 코스트였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것을 트레이닝 할 때에는 미니 배치로 잘라서 배치 사이즈가 만약 100이다 그러면 100개의 데이터씩 한꺼번에 저희가 트레이닝을 한다고 되어 있었죠. 여기 미니 배치 사이즈만큼의 데이터에 대한 코스트를 전부 다 썸을 내서 한꺼번에 저희가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토탈 코스트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이 토탈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방향 쪽으로 여기 있는 파라미터들이 있죠. 이 파라미터들을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잠시 살펴보면은 이 코스트 서피스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이 코스트라는 펑션은 웨이트들을 모아놓은 파라미터가 변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만약에 웨이트에 대한 서피스를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은 이 코스트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 웨이트들을, 즉 파라미터들을 제가 이동을 하고 싶은데, 그 방향을 나타내 주는 것이 여기서 말한 네거티브 그라디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파라미터들을 네거티브 그라디언트 방향으로 움직일 때 그 순간만큼은 코스트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실제 적용을 할 때는 이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러닝 레이트를 곱해줘서 조금씩 이동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미니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쓴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데이터셋이 10만 개가 있다고 하면은 100개씩 이렇게 묶습니다. 그럼 총 1000개의 배치가 나오겠죠? 제가 먼저는 이 첫 번째 배치에 대해서 forward pass를 해서 이 코스트 값을 계산해야 되겠죠? 이것은 100개 데이터에 대한 코스트 값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코스트 펑션을 사용해서 이것의 네거티브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러닝레이트를 곱해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현재까지 업데이트된 이 파라미터 값에다가 이 값을 빼줌으로써 새로운 파라미터를 저희가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타1이 주어지면은 이번에는 이 세타1을 가지고 두 번째 여기 배치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타1이라는 파라미터를 갖는 네트워크에다가 이 두 번째 데이터셋을 집어넣어서 또 코스트를 계산합니다. 네거티브 그라디언트를 또 계산을 해서 앞에 예타를 곱해주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미 업데이트된 세타1에다가 이 값을 다시 적용을 해서 다시 새로운 파라미터를 얻습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코스트를 점점 줄이는 방향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핵심은 여기입니다. 이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해야 되죠. 엄밀히 말하면은 지금 제가 각 웨이트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코스트 펑션을 이 각 웨이트들로 편미분한 값을 궁극적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사이즈가 큰 뉴럴 네트워크 같으면은 저희가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가 적게는 10만 개, 많게는 1억 개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종류의 각각의 웨이트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파라미터를 한 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이 무수히 많은 웨이트에 대한 이 편미분 값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업데이트 하는 것을 저희가 수만 번을 거쳐야만이 전체적으로 학습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산해야 될 양이 너무도 방대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만약에 이 계산 자체가 복잡하면은 실제로는 저희가 정의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컴퓨터가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딥러닝의 학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백프로파게이션을 배워보겠습니다. 여기 프로파게이션이라는 말은 전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들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포워드 패스는 정보를 앞으로 전달을 해주죠. 그런데 제가 지금 웨이트를 학습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 웨이트를 업데이트 할 때는 코스트 값을 가지고 웨이트를 학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코스트는 레이어 제일 마지막에서 얻어진 값이고 웨이트는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코스트에 있는 그 오차죠. 오차를 다시 웨이트를 학습하기 위해서 앞에 레이어 쪽으로 역으로 보낸다고 해서 역전파라고 하고 영어로는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은 뉴럴 네트워크가 있는데 거기에 수백만 개의 파라미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수백만 개의 파라미터를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도 방대한 양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백프로파게이션은 이 업데이트를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말은 이 그라디언트 계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백프로파게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는 가장 단순한 모델인 심플 레이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풋이 있고 아웃풋 레이어만 있는 건데 특별히 이 아웃풋 레이어의 디멘전이 1인 그런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퍼셉트론 한 개를 살펴보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퍼셉트론 하나를 놓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지금 제가 퍼셉트론 하나를 그려봤습니다. 인풋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 인풋 디멘전은 K네요. 그리고 이 인풋이 저희가 주어진 웨이트와 바이아스를 통해서 이렇게 웨이티드 썸을 하죠. 그 값이 G예요. 그런 다음에 이 G에다가 저희가 액티베이션 펑션인 시그모이드를 취해서 아웃풋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인풋 벡터를 이렇게 볼 텐데요. 이것이 벡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면은 자리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편의상 이것에 트랜스포즈를 취한 이 형태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벡터를 표현할 때는 편의상 가로로 표현하고 이렇게 t를 써서 트랜스포즈 형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은 지금 제가 아웃풋 디멘전 1이라고 했죠. 그래서 싱글 스칼라 값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이브 매트릭스인데 실제로는 이 웨이브 매트릭스는 어떻게 되나요? 로의 숫자가 여기 인풋 디멘전이었고 컬럼의 숫자가 이 아웃풋의 디멘전이었는데 지금 아웃풋의 디멘전이 1이기 때문에 컬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벡터 형태죠. 네, 벡터 형태인데 제가 이렇게 트랜스포즈를 써서 가로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퍼셉트론 같은 경우는 제가 웨이브 매트릭스를 웨이브 벡터라고 봐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여기 포워드 패스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각각 xi에다 wi를 곱해서 마지막에 바이아스를 더해서 웨이트 썸 g를 계산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 과정이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값을 g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g 값에다 제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취하는데 액티베이션 펑션을 시그모이드로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른 것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f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액티베이션 펑션을 말합니다. 그래서 웨이트 썸을 한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취해서 제가 아웃풋 y 해설 이렇게 얻었습니다. 이건 퍼셉트론에서의 포워드 패스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퍼셉트론의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식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데이터를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배치 안에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배치 사이즈가 large n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n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할 겁니다. n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이 퍼셉트론에 통과를 시켜서 이 아웃풋 y hat n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조심할 것은 n번째 인풋을 넣었으니까 n번째 아웃풋이 나오겠죠. 그런데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여기 파라미터는 동일한 파라미터가 됩니다. 그죠? 데이터는 계속 바뀌어도 저희가 같은 네트워크에서 이것을 지금 포워드 패스를 했기 때문에 이 웨이트하고 바이아스는 바뀌지가 않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제가 코스트 펑션을 대표로 민스퀘어를 갖다가 적용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웃풋과 타겟 사이의 차이, 그렇게 해서 스퀘어를 찾은 다음에 이걸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을 내야 되죠. 그런데 여기 평균이면 원래 large n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2분의 1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는 여기다가 large n분의 1을 넣어도 상관없고 그냥 아무것도 곱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 코스트 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코스트를 미니마 시키는 그라디언트의 방향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앞에 상수를 어떤 걸 곱해주더라도 그라디언트의 방향 자체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 앞에 저희가 다루기 쉬운 어떤 숫자를 넣어주면 되는데 실제로 2분의 1이 제일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 코스트 값을 미분을 할 건데 미분을 하게 되면은 여기 제곱에 해당되는 이 개수가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앞에 2분의 1 있으면 이게 바로 상쇄가 되죠. 그래서 식이 훨씬 더 간편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여기 앞에 2분의 1을 곱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코스트 값이 주어지면은 이 토탈 코스트를 미니마 시키는 쪽으로 저희가 이것을 학습을 해서 결국은 이것을 가장 미니마 시키는 옵티멀한 파라미터를 찾는 것이 목적이죠. 이 웨이트하고 바이스 값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가 옵티멀한 값을 표시할 때는 항상 여기다 스타를 붙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W 스타, 이 옵티멀한 파라미터를 찾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찾는 방법을 제가 백프로파게이션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파라미터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옵티멀한 값을 찾을 텐데 그 업데이트하는 이퀘이션이 각 웨이트에 대해서 이 공식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업데이트된 i번째 파라미터 wi의 값이고 여기에다가 이 부분을 계산을 해서 여기를 빼주면은 새로 얻어지는 wi라는 파라미터 값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줄이는 방향으로 이 모델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 하는데 이것을 반복적으로 할 거예요. 이 방식이 백프로파게이션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여기 있는 이 값을 얼마나 빨리 찾을 수 있느냐잖아요. 지금 코스트 펑션은 여기 이 웨이트에 대한 함수는 맞죠? 왜 그러냐면은 이 코스트 값을 계산을 하는데 이 웨이트 wi가 참여를 하잖아요. 여기 이 중에 하나가 wi예요. 이 wi라는 것이 여기에 계산에 들어갔고 또 이 함수의 계산이 포함돼서 이걸 찾았잖아요. 그리고 이 값을 통해서 저희가 이걸 계산했으니까 이 c라는 코스트 펑션에는 wi라는 이 값을 변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코스트를 이 wi로 편미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wi에서 이 코스트 c 값이 얻어지는 과정을 세분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퍼셉트론을 훨씬 더 세분해서 그려봤습니다. 여기 인풋 벡터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weighted sum을 해서 g 값을 얻어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취해서 이 아웃풋 값을 얻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아웃풋 값들을 이 타겟과 비교를 하죠. 비교를 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토탈 코스트를 계산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계산 단계가 인풋을 가지고 웨이트 썸을 해서 G값을 얻는 단계가 하나 있고, 여기에다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취해서 아웃풋을 얻는 단계가 하나가 더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웃풋과 타겟을 비교해서 민 스퀘어를 계산해서 토탈 코스트를 계산하는 단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마다 저희가 이 값들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웨이트는 어떻게 되죠? 지금 여기 웨이트 값은 여기 한번 들어가면서 웨이트 썸이라는 그런 함수를 한번 거치고, 여기에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함수를 한번 더 거치고, 여기에서 min square error라는 함수를 또 한번 거치죠. 그러니까 이 웨이트는 세 개의 함수를 합성했다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그 세 번 합성한 함수가 여기에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함수는 이 웨이트를 weighted sum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G값을 얻었고, 두 번째는 이 G값을 가지고 아웃풋을 얻었고, 세 번째는 이 n개의 아웃풋을 가지고 토탈 코스트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부분에서는 각각 변수에 제가 n승을 표현했죠. 이것은 여기 각각의 데이터를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가 n을 붙이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여기도 n을 다 붙여야 되는데 그럼 식이 너무 복잡해서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원칙으로는 여기도 n을 다 붙여서 n번째 데이터라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weight에는 n을 붙일 필요가 없죠. 이것은 데이터들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에 고정되어 있는 파라미터니까 여기는 제가 n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궁극적으로 계산해야 될 것이 이 그라디언트의 한 원소죠. 지금 과정에서 보면 이 wi가 이 코스트의 변수로서 사용이 되면서 실제로는 세 개의 함수의 합성 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계산하는 방법은 합성 함수의 미분법이죠. 체인룰을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 이 wi에서 gn에서 yn에서 c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c를 wi로 표명한다는 말은 이 c를yn으로 미분한 다음에 yn을 gn으로 미분한 다음에 gn을 wi로 미분한 이 세 가지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특별히 앞에 저희가 n에 대해서 서메이션 한 것은 뭐죠? n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토탈 코스트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n개의 데이터가 사용되기 때문에 n개로 서메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뭔가요? 이 각각의 값들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개 함수에 대한 각각의 미분값들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gn을 wi로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n을 뺐지만 여기가 gn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gn은 지금 이렇게 얻어지는 식인데, 그래서 이 g값을 제가 wi로 미분하게 되면은 wi가 아닌 다른 wj들은 전부 상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wi로 미분하게 되면은 결국은 xi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여기 xi의 n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값을 미분해 볼까요? y햇을 제가 g로 미분을 했습니다. 근데 y햇은 어떤 함수냐면 시그모이드 펑션이었죠. 이 식이었습니다. 이 식을 직접 미분해 보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이걸 미분하는 문제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하고 이것이 무언가요? 이것이 원래 식 이거 그대로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이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는 이것을 미분해서 훨씬 더 복잡한 형태의 이런 g에 대한 함수가 나왔지만, 시그모이드 가장 좋은 점은 이 식에서 저희가 이런 형태를 다시 찾아서 이것을 y수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간단해졌죠. 이 식에 대해서는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편의상 y에서 n을 뺐다고 했는데 다시 n을 넣어주면 이런 형태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 값을 y hat n로 편미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n번째 y hat n로 편미분했으니까 요거의 1승인 이 값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값을 저희가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 값을 직접 계산을 했더니 이 식을 얻게 됐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 식에서 무엇을 알 수 있죠? 저에게 가장 큰 과제는 그라디언트를 어떻게 하면 쉽게 계산할까 했잖아요. 여기서 하나씩 살펴볼까요? 이 값은 뭔가요? 이 값은 인풋이죠. 그리고 여기 y hat and들은 어떤 값들이죠? 이 y hat and들은 아웃풋 값들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값은 뭐죠? 타겟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구하고 싶어 했던 이 값은 인풋과 아웃풋과 타겟들의 사칙 연산으로 표현이 되는 거네요. 이제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저희가 이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시키는데 가장 핵심은 이것을 계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각각의 웨이트에서 코스트까지 가는 동안에 지금은 레이어가 하나짜리니까 그래도 3번의 함수를 합성해서 얻었잖아요. 근데 레이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웨이트에서 이 코스트까지 가는데 합성해야 될 함수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럼 복잡한 함수에 대한 편미분 값을 제가 계산을 해야만이 이 업데이트가 가능한데, 그런데 방금 저희가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그 계산 결과물이 어떻게 됐나요? 실제로는 여기에는 저희가 시그모이드라는 함수도 중간에 들어가 있고 민스케어르라는 함수도 들어가 있고 복잡한 함수들이 들어가 있는데, 게다가 이것을 저희가 편미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훨씬 더 복잡할 수가 있는데, 정작 제가 계산해야 되는 것들은 아주 단순한 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였죠. 지금 보면 여기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고 타겟이 있잖아요. 이 인풋과 아웃풋과 타겟은 이미 저희가 알고 있는 거 맞죠? 이 네트워크를 저희가 포워드 패스 할 때 인풋은 원래 주어져 있는 값이고 타겟도 이미 주어져 있는 값이고, 이 아웃풋은 어떻죠? 제가 포워드 패스 할 때 이미 계산했던 값들이죠. 이미 계산했던 값이란 말은 컴퓨터 메모리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값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인풋과 아웃풋과 타겟은 저희가 이미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구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그렇다는 말은 이미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단순히 곱하고 더하고 빼기 이렇게 사칙 연산만 하는 거니까 컴퓨터는 이거 하는 거에는 아주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해야 되지만 실제로 저희가 미분을 할 때 복잡하거나 뭐 이런 과정을 실제로 거치지 않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미 포워드 패스 했을 때 계산했던 이 아웃풋들만 가지고 거기에 인풋과 타깃 값을 같이 섞어서 그것을 그냥 사칙 연산으로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해야 될 횟수는 많지만 실제로 어려운 계산은 전혀 아니죠. 백프로파게이션은 계산해야 될 양은 많지만 실제로는 그 계산 자체가 어렵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양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 코스트 펑션의 편미분 값을 계산을 할 때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백프로파게이션입니다. 이번에는 레이어가 여러 개 있는 멀티 레이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엔 제가 싱글 레이어에서 퍼셉트론 하나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런 모양이죠. 근데 이번에는 멀티 레이어에서 레이어가 하나 더 있다고 하겠습니다. 레이어가 2개 있는 이런 모델을 살펴보고, 또 하나는 여기 퍼셉트론에서는 아웃풋이 디멘전이 1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디멘전이 K개만큼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여기 인풋이니까 여기 XI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아웃풋은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Y 햇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xi를 여기 보낼 때 썼던 weight를 저희가 wi라고 했었죠. 이번에는 레이어가 많기 때문에 조금 모습을 바꿔서 여기 xi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라인에서 인덱스는 제가 i를 사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저희가 인덱스를 j를 쓰겠습니다. 마지막에도 어떤가요? y햇에서 아웃풋 디멘전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y햇의 k라고 쓰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아웃풋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웨이트를 그냥 xi번째에서 아웃풋으로 가니까 wi를 썼지만,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i번째 인풋에서 j번째 첫 번째 히든 레이어에 놔두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저희가 wij라는 인덱스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웨이 매트릭스를 나타내는 거죠. i는 로우의 숫자인데 그것은 여기에 인풋의 디멘전이고, 그리고 j는 컬럼의 숫자인데 여기 다음 레이어,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아웃풋의 디멘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편의상 저희가 이 레이어에서는 여기가 인풋이고 여기가 아웃풋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기호를 제가 y햇의 j라고 쓰겠습니다. 그 말은 여기 nad의 값이 y햇의 j라는 거예요. 여기 아웃풋도 이 nad의 값이 y햇의 k였잖아요. 그래서 이 기호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퍼셉트론에서는 제가 그라디언트를 계산할 때 이 c 값을 각각의 웨이트인 wi로 미분한 이 값을 찾았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 코스트에 대해서 wij라는 각각의 웨이트에 대해서 이 값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멀티레이어에서는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이퀘이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스트를 각각의 웨이트인 wij, 그러니까 여기 i번째 나드에서 j번째 나드로 가는 wij라는 이 웨이트에 대해서 저희가 편미분한 값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편의상 여기 두 번째 레이어에서 세 번째 레이어 가는 웨이트 있잖아요. 이것을 제가 w의 jk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지금 이것을 계산하는데 그 계산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가지 미리 언급하고 싶은 것은 퍼셉트론 같은 경우는 아웃풋은 하나지만 저희가 n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서메이션이 한번 필요했었죠. 이것은 데이터 개수가 라지 n개이기 때문에 이 서메이션을 썼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 텀이 꼭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퍼셉트론에서 이 서메이션이 그라디언트 계산할 때 써먹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 텀은 써먹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wij라는 건 뭐죠? i번째 인풋에서 이 레이어의 j번째 나드로 가는 그런 웨이트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아웃풋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k개가 있으니까 이것이 가는 것이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이쪽으로 다 갈 수 있죠. 이 다 간 값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코스트 밸류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쪽으로 와서 코스트로 간 값과 이쪽으로 와서 코스트로 간 값, 그리고 이것쪽으로 와서 코스트가 되는 값들을 다 썸을 해줘야 돼요. 이 텀이 하나 더 붙습니다. 그래서 이 텀은 지금 여기 아웃풋이 디멘전이 k개라서 붙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제일 결론에서 보면 여기 데이터 개수에 대한 서메이션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 또 아웃풋의 디멘전에 대한 서메이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붙는다라는 것을 미리 숙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펼쳐 놓은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레이어 두 개를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인풋 레이어가 있고 첫 번째 히든 레이어에 나드 한 개를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아웃풋 레이어에 또 나드 한 개를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마지막에 여기 타겟과 같이 비교를 해서 토탈 코스트를 계산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인덱스를 제가 i를 쓸 것이고 여기에 인덱스를 제가 j를 사용하고 여기에 인덱스를 제가 k를 사용해서 이것과 동일하게 가겠습니다. 여기를 wij로 썼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인덱스가 i고 여기가 j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wij가 이렇게 있고, 이번에는 여기서 wjk는 여기 j번째 인덱스에서 k번째 인덱스로 가는 그런 웨이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wjk가 이렇게 여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wij가 여기 코스트까지 가는데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어떤 함수들을 합성을 하게 되는지 그걸 좀 세분화해서 볼까요? 먼저 이 웨이트에 대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웨이트 썸을 한번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GJ 값을 얻었죠. 이번엔 이것을 가지고 다시 액티베이션 펑션을 취해서 y-j 값을 얻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다시 웨이트 썸을 냈죠. 여기 있는 두 번째 레이어에 웨이트를 가지고 저희가 웨이트 썸을 내서 여기 gk를 얻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에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y-의 k를 구했죠. 그리고 n번째 데이터라는 표시로 제가 여기다 n을 붙였습니다. 원래는 여기도 전부 n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귀찮아서 하지 않은 겁니다. n번째 데이터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민 스케일을 취해서 여기 있는 이 토탈 코스트 값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wij라는 변수가 이 코스트까지 가는데 합성함수를 몇 번을 거친 거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라는 합성함수의 과정을 거쳤네요. 저희가 이것을 계산할 때 체인 룰을 쓸 때 5개의 함수를 합성한 걸로 표현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wij에서 시작해서 이 코스트 펑션까지 가는 동안에 거쳤던 합성함수들을 이제 체인 룰을 써서 분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뒤에서부터 한번 써볼까요? 먼저 이 과정을 살펴보면은 지금 코스트 펑션을 y-k로 미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쓴 것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y-k를 gk로 미분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떻게 되죠? gk를 y-j로 미분한 부분이 있죠. 이 과정을 쓴 것이 gk를 y-j로 미분한 게 여기에 있죠. 그러면은 지금 이 세 번의 단계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것을 제가 이걸로 편미분한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것을 여기다 써놓고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이번엔 이걸 표현한 건 어떻게 되나요? 이걸 표현한 것이 이거죠. y-j를 gj로 미분한 거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 gj를 wij로 미분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각각은 편미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총 5번을 한 거죠. 체인 룰을 써서 5개의 각각의 편미분의 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이 편미분 값들을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먼저 여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일단 gk를 y-j로 편미분했습니다. 지금 이거 말하는 거죠. gk를 y-j로 편미분했는데 이 gk 값은 어떻게 되나요? 이 y-j와 wjk의 weighted sum이죠. 그러니까 이 gk는 wjk와 y-j의 weighted sum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이번에는 y-j로 이걸로 미분하죠. 그러니까 제2번째 텀만 남고 나머지는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제2번째 텀 앞에 상수가 이거기 때문에 이거 편미분하게 되면은 이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값들은 우리가 이미 퍼셉트로에서 계산을 해봤던 값들이죠.
그래서 이 값을 저희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여기 값들도 저희가 이미 퍼셉트론에서 계산을 했던 식들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지금 이 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n개에 대해서 데이터 n개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 n개에 대한 썸이 나오는 거고, 여기 k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여기 아웃풋이 총 나드 개수가 k개니까 k개에 대해서 전체 썸을 해줘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을 저희가 레이어 하나짜리인 퍼셉툴에서 했던 것과 같이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퍼셉툴에서 제가 계산했던 그라디언트 값입니다. 그래서 퍼셉툴에선 저희가 wi라는 웨이트로 미분할 때 지금 이렇게 세 개의 값을 제가 곱해서 얻었죠. 근데 지금 경우는 지금 레이어가 하나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총 5개의 값들이 곱해진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아웃풋의 디멘전이 1이 아니라 k이기 때문에 이게 더 추가가 됐죠. 그럼 두 개를 잠깐 비교를 해보면은 이 텀은 동일하죠. 그죠? 첫 번째 레이어에서의 계산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텀도 동일하죠. 결국은 차이는 지금 이것만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접 계산한 값을 볼까요? 오른쪽에 이 값은 이것과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값들이죠. 이 값들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텀도 지금 시그모이드 펑션을 미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것처럼 동일하게 이 값들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텀, 이 마지막 텀은 이것과 동일하죠. 이거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값만 이 WJK가 여기 있고, 그리고 이것 시그모이드 미분한 거죠. 그러니까 이 텀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레이어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이 텀들이 더 늘어나는 걸 알겠죠? 그죠? 시작은 항상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이렇게 하고 중간에 이렇게 레이어 하나 늘어날 때마다 그 레이어에서 이 텀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첫 번째 레이어에서 두 번째 레이어로 가는 동안에 웨이티드 썸을 한번 하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취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웨이티드 썸에 대한 미분값이 여기 있고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한 미분값을 여기 넣어주는 텀이 계속 추가됩니다. 그래서 레이어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이 부분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코스트 펑션을 각각의 wij라는 웨이트로 편미분한 값을 계산을 했더니 이런 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식을 잘 보면은 이 값은 어떤 값이죠? 이것은 인풋 값이죠? 이번에는 이것을 볼까요? 이 값들은 어떤 값인가요? 이것은 퍼스트 레이어의 그 나드에 있는 값들, 또는 제가 아웃풋이라고 설명해도 되겠죠? 여기는 이 값들이에요. 그리고 이 값은 어떤 값이죠? 이것은 기존에 업데이트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파라미터 값들이죠. 그리고 이 값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은 두 번째 레이어의 아웃풋 값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값은 타겟 값이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값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 값들은 이미 포워드 패스 할 때 다 계산을 했던 값들이에요. 여기 인풋과 타겟은 이미 주어져 있는 값이고, 여기 파라미터는 지금 저희가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업데이트된 웨이트들 값이고, 그리고 이것은 뭐죠? 포워드 패스 할 때 중간에 계산을 했던 값들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는 여전히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입니다. 저희가 지금 백프로펙션 하기 위해서 새로 어떤 값들을 계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포워드 패스를 할 때 계산을 다 해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인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 그라디언트 값, 이 표면분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미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이 값들을 가지고 단순한 사칙 연산을 통해서 이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백프로파게이션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때에는 저희는 웨이트 업데이트를 할 때 이 그라디언트 값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그라디언트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포워드 패스를 할 때 주어졌던 값들이 있죠. 이것들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칙 연산으로 충분히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가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저희가 레이어 2개짜리 멀티 레이어를 살펴봤는데 레이어가 훨씬 더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각 레이어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저희가 이 부분만 더 추가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더 추가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이 값들은 웨이 파라미터는 이미 주어진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 값들은 포워드 패스 할 때 저희가 각 레이어마다 그 나디의 값들을 가져온 거잖아요. 이건 이미 계산이 되어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른 수고 없이 이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연산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백프로파게이션의 가장 큰 장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러 층의 레이어에 대해서도 계산을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백프로파게이션에서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그 방식을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